구독.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칠광구는 서울의 약 124배에 이르는 면적과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5,600조 원에 이릅니다. 그때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은 대륙 연장선 기준으로 개발권을 정했습니다. 한반도 대륙에서 이어지는 칠광구 대부분이 우리 소유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칠광구를 설정했기에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와 가깝다며 이른바 중간선 경계를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경제 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며 칠광구에 대한 압박을 가했고 한국 정부는 74년 한일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에 따라 칠광구는 78년부터 50년간 칠광구의 이름을 한일 공동개발 구역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설프게 호갱딜로 콕 낀 거죠. 친일 독재 정권이 6,600만 달러의 뒷돈을 받고 한국에 불리한 65년 한일 협정을 체결해줬다는 CIA 보고서가 이 대목에서 떠오르네요. 호갱딜에는 항상 이유가 있죠. 하지만 일본은 87년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경제성이 없다며 개발을 중단했고 칠광구는 3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일 대륙붕 협정 기한은 2028년 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협정이 끝나면 일본이 바뀐 국제법 판례를 내세워 칠광구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칠광구를 지키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일방적인 중단에 대해 국제재판에 제소를 해야 합니다. 협정을 석연치 않은 경제적인 이유로 개발 중단 선언을 한 것은 명백한 자의적으로 해석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둘째, 협정 종료 후 재판이 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은 이미 그 준비를 하고 있겠죠. 우리도 대응팀을 지금부터 구성하여 철저히 벌어질 재판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은 2003년 칠광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어도에 종합해양기지를 완공, 일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요도가 높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를 상주시설로 확대 건설하여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넷째, 칠광구 향후 개발에 대비한 컨소시엄을 미리 구상하고 강대국들의 협력 관계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한 개발 MOU를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치고 나가야죠. 시대를 선취하는 자가 역사를 제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발빠른 대처로 일본의 얍삽한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국제 위상과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앤 구독. 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한국 땅에 묻힌 5,800조짜리 원유를 빼앗기게 생긴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매장량의 10배의 가스와 원유 매장 예상. 제대로 시추 한번 못해보고 빼앗기게 생길 듯. 1970년에 한국은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오키나와 해구 근처까지 대륙붕을 한국 영토로 선포합니다. 일본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신들과도 가까운 바다인데 대륙붕이 한국에서 시작해 한국 영토가 된 거죠. 그곳은 제7광구로 불리우는 곳으로 엄청난 천연가스와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의 10배, 미국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5배 정도인 것으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일 때 약 5,800조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영유권을 선포할 때부터 일본은 극심하게 반대해서 결국 한일협정을 통해서 공동개발구역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엔 일본이 1985년에 리비아 몰타 대륙붕 판결을 근거로 소위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 영역을 나누게 되어서 한일협정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버티면 일본 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한일협정을 해놓고도 이곳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이 구역의 자원을 차지할 속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여러 차례 조속하게 개발하자고 했지만 일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버티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진짜 큰 문제가 터져버리죠. 왜냐하면 둘이 다투는 사이에 중국이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제7광구 유전 바로 옆에서 원유를 찾아내서 뽑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탐사에 성공한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7광구의 영유권마저 주장하다가 이제는 유전뿐 아니고 가스까지 시추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현 상황에서 중국은 매우 공격적으로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추세에 있어서 협상은 요원해 보입니다. 일본은 개발을 하자니 한국이 자원 가져가는 게 싫고 중국이 나타나 훔쳐가는 것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이 막무가내로 들어온 상황이라 한국, 일본은 늦추지 말고 자원 개발을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매장된 중요한 스팟을 찾아서 대부분 자원을 빼내어 간다면 눈 뜨고 도둑 맞는 상황인데 이미 벌어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11월에 스가 관방장관은 중국이 동중국해에 가스를 시추하기 시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제7광구 인근의 스팟에서 가스를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량의 자원이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8년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중국은 더 넓은 영역의 바다를 노리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거의 한국의 면적과 비슷하다는 제7광구에 매장되어 있다는 엄청난 자원이 분쟁의 소용돌이로 가고 있습니다. 트래블티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던 나라라는 얘기 여태까지 살면서 숱하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야, 기름 한 방울 안 난 나라에서 차는 뭐 이러잖아요.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예요, 사실. 근데 이게 손꼽히는 매장량이래요. 세계에서. 근데 이런 손꼽히는 원유 매장량을 가진 석유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근데 그게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칠광구를 이렇게 지역을 설정을 하고 그걸 알아내가지고 영유권을 선포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물론 그 전까지는 그냥 공유해역이었어요. 일본, 중국, 우리나라 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에. 그래서 막 그때 막 제7광구라는 막 대중가요도 막 트로트죠. 나와가지고, 뭐 인기가 막 장난이 아니었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이 된다라는 기대 때문에. 근데 1970년에 선포했는데 지금 50년이 되는 여태까지도 빨대 한번 꽂아본 적이 없어요. 빨대 한번 꽂아본 적이 없어, 땅 밑에다가. 70년부터 지금이면 진짜 50년 세월인데 그 이유인 즉슨 이 쪽발이 새끼들이 반발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선포를 하니까 이 부분이 공유대륙붕이다. 지네 나라 영해권에도 같이 물려있으니까 나눠 가져야 된다. 그게 일본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사실 뭐 내가 봐도 그래. 일본 애들 입장에서 당연히 주장할 것 같아.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우리나라도 주장했을 거야. 이해는 한다 이거야. 근데 이런 공유대륙붕이라서 이해는 해.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뭘 했냐면 이 쪽발이 새끼들이 말 안 들으면은 같이 이거를 공동개발하는 걸 같이 안 하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거지였잖아요. 원조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모든 거래 뭐 그때 얘기했던 거 돈 빌리고 뭐 받고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 다 중단하겠다. 응? 거래 모두 끊겠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진짜 말 그대로 거지였는데 1970년도인데 70년대가 아니라 70년에 정말 거지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였죠. 공동개발하기로. 사실은 독자 개발하기도 우리나라도 벅찼고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대륙붕 개발을 양국이 무조건 같이 해야지 개발할 수 있다라는 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게 개발 조약 협상이 2028년이 조약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기간이. 근데 여태까지 50년이 되도록 개발 준비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빨대도 안 꽂아본 거야. 이게 다 쪽발이들 속셈인 거지. 우리나라 계속 하자고 진짜 여태까지 지나면서 많이 얘기했어요. 협정기간이 끝나면 2028년이 끝나면 2029년부터는 지네 나라 거라고 우길 거란 말이야. 독자적으로 해먹으려고. 지랄하는 거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영유권 주장하고 선포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유엔에서 바라보는 게 이 대륙붕이라는 거의 영유권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 우리나라 반도니까 우리나라 그 밑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라고 그걸 저도 이거 자료 찾아보고 알았는데 자연 연장설이라고 그래요. 자연 연장설이 그때 당시에는 기정사실화가 됐던 시절이었대요. 70년대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래요. 지금은 거리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조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것도 맞긴 한데 지금은 우리나라한테 좀 안타깝게도 거리를 기준으로 따진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들이 더 가까우니까 사실 훨씬 가깝거든. 일본 해역에서.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단에서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주장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일본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조약이 끝나면 일본 애들한테 뺏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있잖아요. 현재. 그쵸? 뭐 엄청나잖아. 노인네들만 많잖아. 진짜 그래가지고 망해가는 나라 중에 한 곳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근데 물론 우리나라도 20, 30년 안에 뭔가 이런 출산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런 정책적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일본 그대로 쫓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물론 이제 무지 우리나라도 저조하더라도 일본만큼은 아니거든요. 일본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자면 진짜 무슨 그런 자원이라도 쥐고 있어야 살 수가 있지 그런 거라도 없으면 국가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정도 상태에 도달해 있어요. 지금 현재 나라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그 자원을 나중에 그 노인네들이라도 어떻게 좀 버틸라면 그래서 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좀 밑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팩트도 같이 섞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분명히 하고 있고 그렇게 움직임도 있는데 지금 요즘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도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나라랑 원래 그냥 여태까지 하던 것처럼 우방국가이고 동맹국일 경우에는
유엔에 보면요. 말도 어려워. 대륙방 한계위원회, 대륙방, CLCS라고 그런 조직이 있어요. 이런 경계 같은 거를 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분쟁 같은 걸 해결해주는 조직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1970년부터 여태까지 계속 권고만 하고, 조율만 해줬어요. 야, 이거 니네 거다, 얘네 거다. 이렇게 강력한 실행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50년 동안. 뭐 애매하다 이거지. 그런 상황에 얘네들이 만약에 이게 국가적인 분쟁으로 해서 국가적인 소송이 걸리면 이 CLCS에서 이렇게 나온대요.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이제 너네들은 일본과 대한민국은 동맹국이고 우방국인 국가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좋게 협의를 해가지고 반반 나눠 가져라. 내지는 공동개발권을 가져라. 지금도 또 그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대요. 뭐 내가 생각해도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일 때 그냥 자 법대로만 국제법이라든지 뭐 해양법이라든지 이런 대륙방 이런 한계선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법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옛날에 대륙봉 시작을 따지는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거리를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일본이 상당한 우위를 가져가고 걔네가 훨씬 유리해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럼 뭐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답답하죠. 그러면 일본이 우위를 가져간다고 쳤을 때 2029년부터는 2028년이 종료니까, 야, 이거 일본에서 가져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거든요. 진짜 이 부분은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 진짜 예전부터 이거 칠광구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관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많은 국민들이 이걸 관심을 가져가지고 뭔가 이뤄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왜 그러냐면 그냥 이러고 그냥 시간 지내고 2028년 지나고 나면 그냥 쪽발이 새끼들한테 뺏기게 생겼어요. 정말. 또 이게 더 중요한 게, 지금 짱깨 새끼들이 중국 애들이 짱깨 새끼들이 이렇게 그 대륙봉 옆에서 동중국해로 해갖고 옆구리에서 이렇게 빨대를 길게 꽂아갖고 원유 시체하고 있답니다. 연유 실제로 나온대요. 원유 기름 나온대요. 그거 중국 애들이 지금 옆에서 이렇게 길게 빨대 꽂아가지고 원유 시체하고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 중국 애들도 동중국해에 대한 뭐 영유권 주장을 되게 강력하게 하고, 일본이랑 몇 년 전에도 뭐 옛날부터지만 일본이랑 몇 년 전에도 좀 크게 싸우고 막 지랄했었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 부분이 좀 가시화되면. 근데 우리나라 뭡니까?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거 왜 내 거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지금 진짜 뭐 10년도 아니죠.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우리나라와의 분쟁을 위해서 지금은 소탐대실 같아 보이지요. 그죠? 뭐 일본 우리가 불매운동하고 어쩌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동맹국과 우방국의 지위를 끊어버리고, 얘네도 지금 화이트 칼라에서 지위 강등시켰잖아요. 오늘 결정적으로. 얘네들은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와의 선을 두고 거리를 두고 끊어가지고 이 나중에 미래의 큰 그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보이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 당장에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일본 애들이 이거 나중에 그렇게 해놓고, 야, 우리 동맹국 우방국 아니야, 우리는 우리 입장 챙길 거야, 그러면서 이거 결국에는 이거 칠광구 이거 대륙봉 쳐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일본이 뭐 지금 뭐 뉴스에도 나오는데 뭐 군사력 때문에 이런 쇼를 하고 있다고요? 무슨 뭐 우파 유튜버 TV 이 새끼들 막 일본 군사력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확 씨발 진짜 지랄하지 말라고 하세요. 원래 자위대 국방력은 우리 이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원래 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은. 우리나라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력이 많이 쫓아온 것도 정말 사실이에요. 일본에 버금가게끔 많이 쫓아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아직 전쟁하면 안 돼요. 진짜 무지하게 착각들 하고 있어요. 일본 국방력이 자위대라고 해가지고 뭐 그게 뭐 군사력이 약할 거다 아니거든. 전쟁 일으키고 뭐 야욕을 가지고 있어서 뭐 옛날처럼 뭐 패권을 주겠다 이렇게 해갖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할 놈들이면 무슨 남의 눈치를 보고 뭐 유엔의 허락을 받고 우리도 군사를 뭐 하게끔 해달라 미국한테 뭐 얘기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걔네가 그렇게 하고 군사를 움직입니까?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 짱짱한데. 그리고 또 말이야, 만들면 그만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자위대를 뭐 군대로 만들어갖고 뭐 세계에 대응하기 위한 밑거름이다. 걔네 자위대로도 지금 현재까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미국, 일본,
아니, 일본에서 미국, 중국, 우리나라 뭐 등등의 러시아 자위대 가지고 다 견제하고 있었어요. 현재까지도. 지금도 침범 못하고. 뭘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와서 뭐 군사력을 만들어갖고 뭐 전쟁 국가를, 가능한 국가를 그런다고 전쟁하냐고요? 안 합니다. 지금 전쟁 못해요. 어느 나라도 섣불리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없어요. 핵폭탄 맞기 싫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전쟁 국가로 가기 위한 군사력을 위한 뭐 지금 이런 행보다. 그거 아닙니다. 일본 자위대는요, 언제라도 군대를 바꿔가지고 지들 마음이거든. 응? 만약에 그런 야욕을 갖고 있고 뭐 또 한 번 뭔가 일으키고 싶다. 뭘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 어차피 전쟁 일으켜갖고 차지할 놈들이.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건 진짜 뭐 나중에 있을 싸움에 대해서 그냥 전초전, 전반전. 그냥 그래 밑밥 까는 거죠. 우리나라 이만큼의 일본이 군사력이 좋은 거 전 세계 누가 모릅니까? 자위대가 빵빵하고, 해군력, 공군력, 그 뭐 이지스함이고, 아유, 걔네들 우리나라 인재 항공모함 건조하려고 준비하는데 걔네 항공모함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예요.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 중요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대륙붕, 그 7광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요새 얼마나 단합력 좋고 단결력 좋습니까? 세계적으로 떠들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그죠? 그래서 자꾸 단합하고 합심해서 7광구에 대한, 대륙붕에 대한 영유권 소유에 대한 주장을 자꾸 내던져야 우리나라가 이걸 나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좀 떠드는 바람에 오늘 좀 짧게 끝낼 영상이었는데 좀 길어졌어요. 자, 오늘 또 열을 낸 것 같습니다. 요즘 어제부터 무더위가 시작이 됐죠. 너무 덥습니다. 다들 이렇게 더위 먹지 마시고요. 진짜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